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금 임고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약간 좀 음식 관련된 것들이에요. 변비에 좋은 음식, 이유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한번 만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 생활 습관 바꾸기. 오늘은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 피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거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네. 자, 만성 두통. 진짜 사실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1차적 두통이라고 해서 원인은 없어. 근데 그냥 애들이 너무 두통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통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안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시력도 되고, 청력도 재고, 그래도 이상이 없어서 MRI까지 서서 찍어서 혈관도 보고 했는데 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러면 신경성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 게 이제 1차적 단순 두통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어떤 상황에 두통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추워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너무 더워도 생길 수가 있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경우가 스트레스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약간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블릿 너무 많이 보면 머리 아프다. 근데 나는 너무 TV를 많이 봐도 많이 머리가 봐서. 아픈데, 얘는 패드를 너무 많이 봐도 머리가 안 아파. 안 아프대, 자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눈은 퀭해가지고 안 아프대. 정신이 또 네. 이거는 극복하는 거구나. 일단은 3개월 안에 15일 이상의 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질적인 원인이 없었을 때는 그냥 단순 두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진통제로 조절을 하게 되죠. 근데 두통에도 안 좋은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왜 머리 너무 아프면 카페인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래서 막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카페인도 두통을 유발을 해요.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마시면 아프지. 초콜릿, 커피 뭐 이런 것들 좀 삼가해야 되고요. MSG도 많이 두통을 유발을 한다고 하고, 숙성된 치즈 뭐 다 있어. 사실 훈제된 것들, 가공육인데 뭐 먹을 게 없는데? 베이컨, 훈제된 핫도그, 햄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모든 첨가제들 그렇고, 차가운 음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알코올 이런 것들이 사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감귤류, 그리고 아스파탐. 그래서 왜 막걸리 중에 가끔 보면 당만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막걸리랑 안 들어가 있는 막걸리가 있는데, 그게 진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파탐이 안 들어간 걸 먹으면 왠지 그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단 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긴 해. 먹을 게 없어. 근데 이제 많은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두통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이제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 제가 편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은 가족력이 있고 주로 여자들한테 많고 모계로 유전된다고 하는데, 편두통은 확실히 유발하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스파탐이나 사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초콜릿, 이렇게 너트 종류들 중에서. 그래서 먹으면은 두통이 오는 것들을 피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다 해로우니까 먹지 마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없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음식들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통을 호전시키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9시 정도 이후면 바로 잠을 자는 게 좋고,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고요. 좀 과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 적어도 20분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 중등도라 하면 막 뛰면서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막 노래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 정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야채가 영양분이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는 식사를 하루 3끼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3끼를 다 제대로 드시면 살이 찝니다. 근데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서 3끼를 다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음료를 많이 끊어야 돼요. 사실 물을 많이 위주로 드시고, 콜라니, 탄산음료니, 스포츠 음료니,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조금 제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웃는 이유가 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하죠. 병 걸릴 일이 없어요. 그치.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은 정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지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또 이런 거 많이 이제 멀리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그래야 두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별개의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즘에 맨날 이렇게 별개를 마지막에 망했는데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뻔한 얘기 이쪽으로 넘기고 돋보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도 기질적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제 두통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심리적이거나 신경성 너무 맞아요. 긴장이다 스트레스 안 받는데도 워낙에 긴장이 높은 사람들이 이 근육 때문에 오는 이런 긴장성 두통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예민해서 오는 두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통도 실제로 이제 뭐 타이레놀, 브루펜 같은 진통제가 잘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걸으면 걷는 운동이 굉장히 우울증에도 좋고 맞아요. 다 좋다고 하는 게 이게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되면은 그걸로 화로 폭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몸이 힘들어지는 걸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걷는 것 자체가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뭐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합성이 돼서 세로토닌이 항우울제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이게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들이 훨씬 자극이 많이 되고 햇빛을 받고 이러면 일상에 불편한 일들이 생겨도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막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1, 20분 정도 그냥 햇빛 쐬면서 걷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 인지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죠. 걷는 것들이. 그래요. 오늘은 저희가 만성 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유익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